일본어 월간조선을 보면은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뭐 북한밖에 없겠죠. 우리 남한 컴퓨터로 들어가가지고 그 해킹이라는 걸 해가지고 우리 그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의 일부를 이렇게 훔쳐갔답니다. 5027 설명서니까 뭐 사실은 5027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게 있었겠죠. 그걸 해킹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정보를 빼내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킹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죠. 그 정보 자체는 아마 1급 비밀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은 1급 비밀이고 작전 계획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얻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정보를 그렇게 가져갔다고 해도 그게 대응하는 태도가 무슨 소 한 마리 도둑 맞은 것처럼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별 관심이 없고 국방장관도 관심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 언론도 아주 기사를 작게 취급을 하고 이러니까 이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무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라는 것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은 거기에 막 익숙해져 가지고 거기에 편안하게 되어버립니다. 사형수도 항상 공포에 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내일 죽을지 모른다, 모레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그 나름대로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아주 이 적응력이 대단해요. 이게 큰 문제인데도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처벌을 또 안 하고 범인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니까 5027 작전계획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해도 어느 무슨 여배우가 뭐 이혼했다, 연애한다는 기사보다도 더 잘했죠. 이게 국민 정신의 부패죠. 이게 국민 정신이 썩어내리는 거죠. 그 국민 정신이 썩어내리도록 최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소위 그 중도실용 노선이라는 거죠. 중도실용 노선이 친서민 중산층 쪽으로 가는 면이 있지만 보다 그 정책이 이 안보와 이념과 법치와 여기에 제공되다 보니까 어쨌든 말씀 없는 게 좋다. 어쨌든 시끄럽지 않는 게 좋다. 조용한 게 좋다.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 5027 계획이 바로 그 바로메타입니다. 바로메타. 작전계획이 누출되면 그 작전계획을 다 바꿔야 됩니다. 암호체계가 누출되면 암호체계 바꾸는 거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1940년 초에 독일이 프랑스로 쳐들어가기 위해서 작전계획을 다 채워가지고 이제 한 보름 뒤에 쳐들어갈 거라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작전계획서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그때 날아가던 비행기가 이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지역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 범위, 그 작전계획이 연합군선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어떻게 했냐면 그 D-Day를 늦추고 그 작전계획을 다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 바꾼 작전계획이 아주 성공적인 계획이 돼 있어요. 안 바꾸고 그냥 불란서를 쳤으면은 이게 정면 공격이 돼가지고 불란서도 마지노선에서 대응을 하고 해가지고 아마 불란서가 몇 년 버텼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출됐다고 생각하고 그걸 폐기를 하고 새로 계획을 만든 게 아주 그 기갑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측면을 우회해가지고 배후에 나오는 기가 막힌 작전 계획이 돼가지고 6주 만에 불란서 군대가 무너집니다. 그 계기가 된 게 그 작전 계획 누출 사건입니다. 이 정도로 엄중한 사건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요새 저를 못 살고 못 먹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킹을 하느냐 이상한 생각 안 하십니까? 북한 사람들이 무슨 해킹을 굶어 죽는 자들이 무슨 해킹할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바로 북한 체제인 것입니다. 어느 한쪽은 아주 형편이 없는데 어느 한쪽은 굉장히 뛰어나요. 우리는 핵이 없지만 저쪽은 핵 기술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삐뚤어지지 않습니까? 해킹 기술도 우리보다 나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국력을 자원을 집중하니까 그렇게 어느 특수한 부분이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경제를 보고 북한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아주 보는 시각이 잘못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북한이 저런 IT 기술을 발전시키게 된 것은 남한에서 보내준, 남한에서 북한의 정보 산업을 지원한다 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남한의 IT 기술자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으로 건너온 북한 기술자들한테 기술을 많이 제공했습니다. IT 기술 제공했어요. 이것을 남북 교류라는 이름으로. 아니, 북한에서 그 기술을 배워가는 놈들이 북한에서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반도체 만들려고 우리 IT 기술 가져갑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전부 군대에 쓰니까 그 기술이 다시 해킹 기술이 돼가지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역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반역 중에 군사 기술을 주는 것은 최고 반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핵개발 자금 대준 거 이 이상 더 반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명박의 중도 실용 노선은 그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간첩질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괜히 그 간첩 사건이라고 해서 너무 떠들 필요 없다. 이명박 대통령 입에서 간첩 잡으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 그렇다 치고 경찰, 검찰, 군 책임자 입에서 반역자들, 반국가단체, 국가보안 위반자들, 그리고 간첩 단속하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 말이 나와야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도 간첩 이야기를 입에 담지를 않고 간첩이라는 이야기를 입에 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간첩 잡으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게 용기 있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이런 세상을 만든 것은 좌파 정권 10년 플러스 최근 한 2년의 이명박 정부의 이 소위 중도 실용 정책이 가져온 이 폐해다. 이게 또 다른 데모시 됩니다. 우리가 데모 이야기하면은 김대중 노무현 대박은 6.15 쓰는 세종시 정교조 이런 데모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받고 있는 가장 큰 데모시 바로 중도 실용이라는 데모입니다. 중도 실용이라는 데모입니다. 그럼 좌우 이념 대결이 너무 극심하다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사회통합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 좌파 사람 우파 사람 모아가지고 뭘 한다고 이렇게 모습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보니까 진정한 우파는 별로 보이지도 않고 중도로 위장한 사람들이 많고 좌파는 확실한 좌파가 되게 많고 이래 되면은 그 구성이 중도 좌파가 되는 거지. 그런데 통합위원장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고건 씨입니다. 고건이라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통합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고건이라는 사람이 뭘 했어요? 노무현 때 최초의 총리했죠. 국무총리. 그래서 촛불 시위 저걸 감수를 해야 될 텐데 탄핵 사태 직후에 있었던 촛불 시위를 사실은 방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서울시장, 김영삼 정부 때 국무총리, 그 앞에도 관직 행운이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전력과 관계해서 몇 가지 해명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5.17 직후에 갑자기 행방불명이 된 데 대한 해명이 아주 그때는 정무 수술을 했는데 애매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군대를 안 갔습니다. 그 당시에 군대를 안 갔다 하면은 신체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처럼 건강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직할 기관에 있는 사람이 군대 안 간 사람이 아주 요직에 있어요. 비서실장, 그 다음에 정책실장, 국정원장, 감사원장, 국무총리, 사회통합위원장 이 다 군대 안 갔습니다. 자기가 직접 관할하는 직속기관장이 이렇게 고요직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직에 있는 사람이 군대 안 간 사람들로만 채운다는 것은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뭐냐? 군대 가가지고 안보를 체득해가지고 습관적으로 입만 열면은 국가 안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별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저런 인사는 있을 수가 없는 인사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 인사는 군대 안 간 사람이 앉아서는 안 될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